네, 이번에는 기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과 안전, 복지, 교육까지 서울 서남권, 서남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공간에 대한 기초 현황이에요. 서남권은 물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이한 3개의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 서남 1권, 서남 2권, 서남 3권이라고 얘기했고요. 서남 1권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강서구, 이쪽이 양천구. 서남 2권에는 여기가 영등포구, 그 다음에 여기가 구로구, 그 다음에 여기가 금천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서남 3권에는 동작구와 관악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마곡, 봉청 등 중심지 위계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2020과 2020과 2030 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가 처음에는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개 중심에서 3도심, 7개 광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서남 생활권에는 영등포, 여의도, 마곡, 가산, 대림, 봉천 등 위계가 상승되어서 중심지 체계 실현 방안으로 글로벌 금융 기능을 강화한다. 영등포, 여의도 도심은 3도심 중 상대적으로 중심지 위상이 미약한데 이제 국제 글로벌로 영등포와 여의도를 융합하여 하나의 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적 토대를 조성하고 교통 연계 강화 및 공간적 융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공간적으로 융합한다라는 서남 생활권 계획 기초 현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 일자리에 대한 건데 요거는 중공업 지역의 구조 개편, 산업 및 경제 확장 육성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울의 산업 중심과 서울 서남부 산업벨트가 연계 거점입니다. 서남권이. 수도권 서남부 산업기능 연계, 인천, 광명, 안양, 안산, 과천 등 서남권의 서울시 중공업 지역의 82%가 직접되어 있고요. 신성장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중공업 지역의 지속적인 감소, 그렇죠? 그리고 지역 혁신을 위한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죠. 산업 일자리가 보면 마곡과 가산, 대림에 대한 건데 마곡은 김포공항 및 상암과 연계한 신규 지식기반 산업 창출 거점이 되고 있고 가산, 대림은 산업단지 및 구로 차량기지 등을 중심으로 창조적 지식기반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곡 광역 중심과 가산, 대림 광역 중심이 서남 생활권의 산업 일자리의 중심이 되는데요. 마곡 광역 중심은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입니다.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지정 목적은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 차세대 서울을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해서 마곡 광역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가산, 대림 광역 중심은 창조경제의 메카, 5대 창조경제의 거점 육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21세기 융복합 경제시대를 맞이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서울 경제를 위한 창조 경제의 조성입니다. 구로 가산 지밸리 비상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어 있고 희망경제위원회 소위를 구성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일자리 계속 보면은 중공업 지역의 산업 기능은 감소되고 노후도 증가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 내 공장 비율의 변화가 되어 있고 2009년 대비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블럭이 약 12% 증가된 거죠. 공장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중공업 지역 내 노후도의 변화, 이제 2009년 대비 노후도도 20% 미만인 블럭이 약 2.5%, 2009년
2009년 이후에 신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단지가 지밸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공업 지역이 주공 혼재 양상을 띠고 있고 이제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 내 노후도의 변화는 주로 영등포구나 금천구의 노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주거 정비에 대한 기초 현황인데요. 산업 배후 주거지의 특성을 보유하고 1인 가구, 외국인 주거, 중공업 지역 내 주공 혼재, 이게 이제 주거 정비에 대한 그 기초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그 1, 2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게 관악구가 38.8% 이상, 지금 현재는 40%예요. 38.8% 이상의 그 1인 가구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 주거지 집중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구로구에 대림동 쪽에 248.4%나 증감해 있고 금천구도 많고요. 영등포구에도 268.3%, 이렇게 외국인이 최다 거주 지역은 영등포구고 그 다음에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가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내 주거지화가 진행되는 거, 주공 혼재가 되어 있는 거는 많이 있어요. 약 68.5%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세히 보면 서남 1권은 택지개발, 여기 택지개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 계획 개발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서남 2권에는 용도 지역상 주거지는 적으나 주공 혼재 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적은데 그 주공 혼재 지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비가 필요한 거죠. 서남 생활권은 자연 발생적 주거지, 구릉지. 서남은 이제 구도심이고 하니까 자연 발생적인 주거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교통. 다수의 상습 정체 구간이 분포되어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게 서남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 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 연계 강화가 예상되고 다수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간, 주요 간선도로 입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광역동심은 3도심과 연결하는 급행 간선 철도망 구축 및 경전철 확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계하는 남북 광역 급행 철도망 계획, 신림선, 세부성 등 경전철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광역교통 체계가 있고요. 다수의 상습 교통체조에서 주요 간선 도로가 입지해 있어서 간선도로 위주의 가로망 체계를 구성하고 집 분산 기능의 부족으로 상습 전체 구역 다수가 존재합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제물포 터널, 남부 순환로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서남권 생활권 제역의 교통 현황입니다. 지도가 작아서 잘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렇게 서해선에 대한 거, 김포시 도시철도에 대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구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거, 산업문화유산, 교육 관련 기능, 외국인 밀집, 서남권 특화 요소로 분포되어 있어서 뭐 이런 거죠. 중공업 지역 일대에 근대 산업문화유산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이 시작한 게 이제 60년대, 역사문화 자원은 부족한 편이나 중공업 지역 일대 산업문화 유산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요.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 중공업 지역에 그런 이제 보존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 학원가, 고시촌 등 교육 관련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노량진 주변의 학원, 관련 업종이 밀집하고 있고요. 교육시설 밀집도 4.8%, 서울시 평균 1.0%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일대 고시촌, 서울대와 연계된 대학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외국인 밀집 주거지 및 관련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중공업 지역 주변에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죠. 서남 2권인데 영등포, 구로구 집중 거주하고 있고 서남권 전체의 약 12만 명, 영등포 3.5만 명, 구로구 2.6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에 대한 거예요. 공원 녹지 불균형 입지 및 수변 공간의 접근성 결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남 1권과 서남 2권, 서남 3권에서 이렇게 서남 1, 2권은 이렇게 한강과 같이 있네요. 그 서남 3권까지. 아이고, 보죠. 공원 및 녹지 양적인 부족과 지역 간의 불균형 입지가 되어 있고요. 도로 복개로 인한 수변 생태 공간이 감소되어 있는데 1인당 공원 면적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역 중에서 최저 수준의 공원 면적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 3지역 관악구하고 구를 잊어버렸어요. 여기 관악구하고 어디죠? 서남 3권에 여기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작구. 네, 관악구하고 동작구는 녹지가 좀 많이 있는데 관악산하고 현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곽 녹지는 풍부하나 주민을 위한 생활권 내부의 녹지가 부족한 게 서남 2권이고요. 그리고 봉천천, 대방천 등 하천 복개에 따른 수변 생태가 감소되어 있는데, 뭐 이제 도로 복개가, 봉천천 복개가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천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제 주요 지천, 주변 저지대 관악산 주변부에 재취약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 북저의 지형으로 주요 하천변 저지대의 침수가 취약하고요.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등에 입지해 있고 지형 조건상 저지대 다소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주변 등 특정 지역에 도시 안전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서구를 제외한 서남권의 번제 안전도는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서 서남권에 그리고 중공업 지역의 외국인 밀집 주거지 주변 등에는 상대적으로 안전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복지, 교육에 대한 건데요. 문화, 여가 및 복지시설의 지역 간의 불균형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복지시설 지역 간의 불균형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점적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여가시설 지역 간의 불균형 입지를 가지고 있고 영등포구 관악구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남 1권에 상대적으로 문화-여가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 주민,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입지도 되어 있고 서남 1, 2권은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요. 소외 지역은 서남 1권 문화시설, 서남 2권은 복지시설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이제 필요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문화시설 소외 지역이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복지시설 소외 지역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간 서남 생활권에는 문화, 복지, 자연이 다 약간씩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의 요구 및 자치구 현황 과제,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도 필요하고 자치구의 현황 과제를 통합해서 봤을 때 지역 활성화 및 재생, 복지시설 및 교통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현황 과제가 나와 있는 거죠. 주민의 요구가 이제 동작구, 이제 자치구 현황 과제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대로 해서 현황 과제가 있고 서남구 이제 정책사항 자치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책적 우선순위, 시민생활 개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 협의, 조정 후 반영합니다. 자치구별 주요 현안 사업 강서구서부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빨간 글씨만 좀 보면 강서구에는 중공업 지역 해제, 중공업 지역의 이전 적지 개발, 그리고 양천구는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는 공원 조성, 서부 트럭터미널의 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 그리고 여기 구로구에는 가리봉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구로 차량기지 복합개발 추진, 그리고 여기 금천구에는 구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하고 대규모 이전 적지를 개발 사업 추진한다 돼 있고,
관악구는 고시촌 창조지식문화타운 조성, 관악구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그리고 여기 어디죠? 그 동작구에는 노량진 문화상업복합시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의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영등포구에는 영등포 여의도 글로벌 금융을 육성하고 또 문화예술촌을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지금 자치구에 대한 현안 사업을 권역이나 지역생활권 계획으로 해서 협의하고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 영등포 도심 국제도심으로 만들고, 여기 마곡 광역도심, 광역중심, 가산대리 광역중심, 그 다음에 목동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사당이슬 지역중심,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남부광역철도 계획, 잠실까지, 여기 강남순환 고속도로, 또 이렇게 경전철, 이런 계획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 자치구 현안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협의 제정 후에 반영해 가면서 서부 생활권 계획에 이제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분석적으로 종합하면 상위 및 관련 계획, 기초 현황 분석, 지역 현황 과제 종합적으로 도출해서 서남 권역의 생활권의 핵심 과제를 7개 분야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정비주거, 교통, 환경, 안전, 역사문화, 관광복지교육 7개 분야의 과제로 각 구별로 지역의 현황 과제를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7가지 분야의 선안권의 핵심 과제 선정. 23개예요. 총. 도시공간에는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중심지 위상이 미약하고 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이전 적지 등 미개발 대규모 개발 가능지 다수 보유, 또 2030 서울 플랜은 영등포 여의도 도심 글로벌 금융기능 강화, 가산 대림 마곡 등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지상철도 단절 구간에 대한 연계 및 지역 재생 마련이라는 도시 공간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황을 토대로 해서 도시 공간은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업무 기능 체계 육성으로 국제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중심의 위상 강화, 역할 정립을 필요하고 신성장 거점 전략 육성이 필요하다고 과제 도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영등포 여의도의 도심 그 국제 기능의 도심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 일자리에 대한 건데, 산업 일자리의 현황은 중공업 지역 산업 기능 감소 노후화가 돼 있고, 마곡지구 지식기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중공업 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 지역 특화 산업 다수 입지가 되어 있는데요. 2030 서울 플랜은 지밸리 등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재정비가 필요하고 중공업 지역의 계획적인 산업 입지 도모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 특성을 고려해서 신산업 거점 및 전략 육성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기존 산업단지 위상 정리 및 재생 방안 마련, 대규모 이전 부지 등 전략적 활용 및 관리, 기존 산업 생태의 유지 및 활성화라는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거하고 교통 중요하잖아요. 또 교통이 부동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주거부터 보면은요, 중공업 지역 내에 주공 혼재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고 1인 가구, 외국인 밀집 주거지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중공업 지역 배후 주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목동, 가양 등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은 중공업 지역 내 주공 혼재 지역의 주거 환경 정비,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한 정비, 구릉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특성 주거지 관리 방안 마련, 이런 현황들이 있고요. 그리하여 과제는 용도 혼재 지역의 계획적 정비, 인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유형 및 관리 방안, 노후화의 계획 시가지에 대한 환경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기존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 관리, 이런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 다수 분포, 간선도로 위주의 가로망으로 인해 다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발생하고 있고 광역급행철도,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경인선, 경부선 등 철도 시설로 인한 도로 단절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은 교통망 개선, 확충을 통한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역교통체계의 분담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간선도로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대중교통체계 확충 및 보행환경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관광, 환경, 안전, 그 다음에 복지, 교육인데요. 그 현황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6, 70년대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고요. 물레동 창작예술촌, 노량진 학원가 등 산업문화에 대한 공간이 있어서 있고 다문화 공간에 다문화 커뮤니티도 다수 존재하고요. 2030 플랜에서는 물레동 문화의 여가 공간 등 지역 특화된 산업문화 공간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지역의 자생력 강화 마련을 하고 역사, 문화, 예술, 특성지역 발굴 연계 강화, 지역 내 특화 기능 밀집적 발굴 및 활성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 안전은 이제 아무래도 그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 내에는 녹지가 부족하고 또 주요 하천이 있는데 하천변에 침수지역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2030 서울 플랜도 도로 지하화를 통한 상부 지역의 친환경 공간을 확충해야겠다는 플랜이 있고 안양천과 도림천 등 생태 하천으로를 복원을 해서 환경을 좀 낫게끔 보완하는 현황이 있고 그래서 단절 및 훼손된 광역 녹지축 수변 공간을 연결하고 안양천 등 주요 지천 생태 하천 복원 및 생활문화 공간 조성, 침수 피해 지역 도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 교육 중요하죠.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구가 증가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 생활 서비스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2030 서울 플랜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확충, 균형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 서비스나 소외 불균형 해소, 장래 인구 변화를 고려한 생활 서비스 시설 공급이 과제의 도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권역별로 과제를 도출해봤고 다음에는 이제 권역별 발전 구상과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 발전 구상입니다. 권역 발전 구상, 목표 및 전략인데요. 이제 서남 생활권 계획에 대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2014년에 그 2030 서울 플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2018년도 3월에 이제 그 번역 발전 구상과 목표 및 전략들, 현황들을 발표한 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그 서남권 계획에, 서울 서남권 생활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면서 각 구별로 어떤 그런 목표라던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황에서 봤던 것처럼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 안전, 역사문화, 관광, 복지교육 이렇게 차례로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 공간에 대한 것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서울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서남권 중심지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그 구축한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1, 2, 3, 4, 5, 5개의 목표가 있고요. 영등포 여의도 도시 중심지 위상이 미약하고 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이전적 등 미개발된 대규모 개발 가능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과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서울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서남권 중심지의 전략 육성에 대해서 목표 1부터 5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목표 1. 서남권의 혁신과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구상입니다. 전략 1-1 서남권 혁신을 위한 3대 발전축을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발전축은 영등포, 여의도 보이시죠?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지 위상 강화와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플러스 신산업 축을 설정한다고, 신산업 융합축을 설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여긴 역사문화죠. 한양도성을 찾아봅시다.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구로 인천을 연계한다. 영등포 여의도 구로 인천을 연계하면 경인축 중심으로 경제발전축 육성, 경인축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여의도와 이렇게 경인축을 연결해서 경제발전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중공업 지역의 신성장 산업 중심 재생과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성장 산업축 설정입니다. 가산대림 광역중심, 지벨리죠. 가산대림, 여기 지벨리. 신성장 거점 조성과 연계한 영등포 여의도 가산대림 금천 광명 연계를 산업발전축으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가산대림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영등포 여의도 가산대림, 여기 구로 대림이죠. 대림 금천 광명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다는 건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네요. 지식기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미래 창조 비즈니스 축 설정, 영등포 여의도 목동 마곡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연계하는 국제 교류축을 축성하는 거예요. 여기 붙죠. 인천 미래 창조 비즈니스 축 국제 교류축이에요. 어떻게? 마곡, 목동,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전략 1-2 서남권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산학 연계 R&D 클러스터 구성, 대학 기능과 연계한 R&D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지벨리에서부터 봉천 사당 이수 강남으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연계 남북축을 연계한 산학 R&D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가 서울대 있어요. 서울대에서부터 숭실대를 연계하고 가산대림서부터 강남까지 해서 산과 대학과 연계해서 산학 연계해서 R&D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약자인 거 아시죠? 산학연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클러스터 육성. 그냥 설명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가끔 잊어버리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위상을 강화한다. 글로벌 경제 거점. 네. 영등포, 여의도의 거점성을 강화하는 건데요.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 지역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합니다. 여기 보면 영등포, 여기 보면 여의도. 영등포는 중심 상업 업무 문화 중심이고,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기능 및 업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경인축 중심의 전략지 육성. 영등포 여의도 신도림입니다. 여기가 여의도고 영등포고 신도림. 요렇게 영등포 여의도 신도림 중심의 전략적 육성인데 대규모 이전 적지 등 활용한 거점 조성으로 주변 지역으로 중심지 기능 확산 유도, 영등포 경인로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경인 중심 측 연계성 강화 및 간선변 활성화 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량진 일대를 도심지원 특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노량진 도심지원 특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거죠. 노량진 역세권 주변 상업 업무 기능 강화하고 여기에는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연결로 설치 등으로 여의도 노량진 접근성 개선, 여의도에서부터 노량진까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영등포 여의도의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보여지죠? 다음 목표 두 번째인데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위상 강화. 예, 목표 두 번째 2-2 도심 기능 강화를 위한 영등포 도시 재생 활성화, 중공업 지역 재생을 통한 신성장 거점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물레동 청작촌과 제조업 밀집 지역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레동 청작촌이 여기잖아요.
여기 양쪽을 연결한다는 거죠. 경일로변, 영등포동 사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규모 등 소규모 재생사업을 유도. 중경업 일대, 소규모 재생,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양평동, 당산동 중공업적 입지 특성에 맞춤 정비, 산업 직접 주공 혼재 주거 중심,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등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장수 특별성 재생산업 추진 지원. 이렇게 해서 영등포에 대한 이렇게 보시면 영등포 사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소규모 재생사업을 유도한다고 써있죠. 영등포의 도시재생 활성화, 산업 생태계 구축, 신산업 도입, 개발 가용용지, 전략적 재생부지 개발 유도. 그리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는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고 아까 장수 특성별 재생사업 추진하고요. 중공업지역의 일대에는 이렇게 정비한다는 거. 여기 이렇게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의도의 도심, 글로벌 금융 업무 중심지로 활성화한다고 이제 여의도에 대해서 하는데, 여의도나 영등포가 사업 거점, 국제금융, 이런 거, 여의도는 국제금융인데, 보시면요, 여의도 여기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국제금융지구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 강화, 한강 및 샛강을 활용한 수변 관광, 생태 녹지축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여의도역에서 보면 여기 묘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고밀도 개발하고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공공금융의 축, 여의도 공원은 지하공간, 국제금융 코리도를 정속하고 남측, 북측 공공금융축을 연계한다고 써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여의도 아파트 지구인데 금융 종사자들을 위한 도심형 주거를 확보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여기가. 그리고 여기 샛강 함류 생태거점,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육산빌딩, 보행교 신설 검토, 생태보존의 축, 이렇게 생태보존의 축이 되고 여기 한강이 되고 한데, 여기 보시면 한강변 및 샛강변, 한강관광문화축, 샛강 생태보존축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강변에. 그리고 상업지역 일대 지구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국회의사당이고 여기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있고 이 부분이 공공금융의 축이 된다는 거겠죠. 자, 다음 장은요. 목표 세 번째인데 신성장 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광역 중심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가산 대림 광역 중심의 신성장 산업 기반 강화. 첫 번째로서 가산하고 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조 산업 중심 융복한 거점으로 육성. 지밸리 주변 개발과 연계한 산업단지 지원 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 업종 도입 시 인센티브를 통한 단지별 특화 산업 전략을 육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 지밸리 내 육합봉지 도입 이렇게 써있는데 창조 산업 중심의 융복한 거점으로 육성하는 거 어디 볼까요? 첫 번째 1단지가 어디 있지? 찾아봅시다. 1단지 지식산업 특화 1단지 이게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 옆에 지식기반 산업 특화된 1단지가 있고요. 2단지는 물류 패션 산업 특화 이렇게 되어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가깝네요. 3단지는 제조업 기반 산업의 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밸리가 나오잖아요. 지밸리는 IoT 융합형 도심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고
구로 차량기지 지밸리 산업 지원 및 지역 중심 기능 강화. 여기 구로 차량기지잖아요. 지밸리 산업 지원 및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로 차량기지를 이동을 해서 이게 지밸리를 도와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공군 부대 부지 최첨단 산업 지원 기능 및 육성, 지밸리 종사자의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공군 부대 부지 여기였죠. 여기 이전하고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 들어있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주민 참여, 재생 산업을 추진 및 디지털로 산업 지원 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와 그 주거지가 제대로 되면 부동산 뭐 괜찮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요즘 이제 금천구가 이제 신안산선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위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지밸리 주변이라던가 뭐 가산 대림 광역중심이라는 거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모습 목표에도 나타났듯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표 세 번째, 그 다음에 마곡 광역중심을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허브로 육성한다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마곡의 이제 그림이에요.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허브 기반 조성, 김포공항에서 마곡, 상암 연계, 지식기반 산업 허브 육성, 김포공항 연계, 동북아 주요 도시, 서울 도심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상암 DMC 등 산업 직접지와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마곡 지집산업 혁신 거점, 상암 디지털 미디어 산업 거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외국의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센터, 배우 주거지 조성 등 기반 조성으로 국제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합니다. 산업과 주거,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 한강변 기존 자연 수로를 연계한 연결 녹지 조성, 서울 식물원과 주변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녹지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곡 산업단지 이렇게 마곡 지구인데요. 김포공항 마곡 상암 연계 지식산업 기반 허브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김포공항서부터 마곡 광역 중심지를 지나서 상암 DMC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목표 네 번째, 산안권 내 지역 중심 기능별 특화 및 연계인데요. 목동 지역 중심을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그런 서남 생활권 계획의 첫 번째, 전략 네 번째 첫 번째 목표, 목동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 중심 기능. SBS, CBS 방송 밀집 지역 디지털형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여기 보면 SBS와 CBS 방송국이 있고요. 방송업체 밀집 지역이에요. 디지털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여기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현대백화점도 판매 시설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경비와 연계한 생활 중심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목동 유수지, 목동 운동장 활용한 복합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요. 봉천 지역 중심을 산악 R&D 벨트 연계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봉천 지역 중심이 이제 남부 순환로 기점으로 하는 그런 건데 서남권의 대학 R&D 기능을 연계한 중심 거점을 조성, 서울대에서 숭실대, 중앙대를 연계하는 R&D 벨트 중심 거점으로 연구 공간 확충하고 지역 중심 위계를 고려한 도심 공간 구조 개편,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복합 연결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을 도입하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개통했죠. 신림 봉천터널 개통 예정이고 건설에 따른 봉천로 도로 기능 조정과 통과 교통 감소 시 봉천천 복원, 주변 지역 재생 촉진. 그러니까 이제 도로 기능을 조정하는데 이게 이제 통과하는 교통이 감소하면 봉천천을 복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번째 전략의 이제 목표
사당 이수 지역 중심, 상업 업무 중심지 및 광역 활동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제 이런 거 잘 보면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구들 하면서 나오겠죠. 복합 기능 강화와 고용 기반 구축을 위한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상업 업무 중심으로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기반을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사당역이고요. 사당역 일대는 상업 복합 환승 중심지로 육성, 교통에 대한 할 거고, 수도권 광역 환승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수역까지 보면 업무 복합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작대로 일대는 역세권 지원 통합가로 조성하고, 또 동작대로변에는 역세권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그 계획들이 있고, 보통 이제 복합 기능 강화, 상업 업무 중심 그러면 상업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기 사당역 환승센터 부지,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도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목표 5번째, 서울 대도시권을 연계하는 관문 지역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전략 5-1 온수역 일대 산업문화 복합 거점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생활 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한 상업문화 기능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기능이 결합된 산업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 석수역 일대에는 광역 연계 거점을 육성하고 서울 대도시권의 관역 연계 거점으로 산업교통 기능을 강화합니다. 역세권 개발 시 주변 주거지역 지원시설 기반을 확충하고요. 서부터미널을 일대에 물류혁신 거점을 육성하는데 유통물류 첨단산업 유통된 물류혁신 거점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온수역 일대 산업문화 복합 거점 육성, 석수역 일대 광역연계 거점으로 육성, 여기 서부터미널 일대는 물류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이제 키맵이죠. 이렇게 우리 그 서남생활권이 있으면 온수, 서부터미널, 석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업 일자리에 대한 겁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산업 재생을 통한 일자리 기반 구축이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6번째 목표부터 8번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목표 산업 일자리 2번째 한번 보시죠. 서남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산정 및 육성입니다. 서울의 유망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됐고, 그 다음에 전략 2번에 두 번째는 도시형 산업단지 전환을 통한 단지 역할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 권역에는 창조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에 대한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 권역에는 MICE 문화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로 권역에는 ICT 제조업과 문화산업, 여기 지밸리, 여기죠? 지밸리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창조산업 융복한 거점이고요. 여기 보면은 온수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산업단지, 기술융합형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IoT 제조업 금천 권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남 권역별 전략 산업 선정 및 육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목표 7번째, 산업단지의 위상 정립 및 재생 활성화라는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은 불러보면 지밸리를 창조산업 중심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연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 그래서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들어가 있는데, 1권역은 도심형 산업 업무 거점, 2권역은 패션 디자인 중심의 연계점, 3권역은 역세권 중심의 복합 지원 거점, 그 다음에 4권역은 제조 기반 중심의 융복합 거점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요. 특화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및 종사자 간의 교류 공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가산 디지털 일로, 단지 내 이렇게 도로에 대한 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서울 디지털 운동장 등 공개공지 활용한 보행지로의 녹지축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구 정수장 부지에 신규 거점을 활용한 산업 지원 시설을 확충한다. 라고 되어 있고, 디지털로 지역 및 단지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여기죠. 이런 그리고 가산 디지털 일로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서부간선도로 가산 디지털 일로 서부간선도로 가산 디지털 일로를 연결을 해서 산업 지원 시설을 확충한다. 이런 이제 지밸리 창조 산업 중심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런 목표들이 있는 거죠. 자, 7번째 목표, 산업단지의 위상 정립 및 재생 활성화입니다. 마곡 단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전초기지로 육성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유치를 위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고급 인력 유치를 통한 쾌적한 배후주거지 조성, 교통체계 개선 및 도로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보시면 강서구 안에 있는 마곡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아무래도 마곡역을 주변으로 해서 마곡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런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던가 여기 주거수역, 발산 택지 개발지구도 있는 약간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바이오 정보라던가 이런 거 있는데, 나노기술. 요거는 이제 막 산업단지 차세대 성장 동력 전초기지를 육성한다는 그 계획이고, 또 하나씩 강서구를 할 때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수산업단지를 기술융합형 산업단지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제조업 기반의 점진적 산업 고도화 추진,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영세업체 보호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서남부의 끝에 있는 여기인데요. 보시면 온수산업단지 제조업 기반의 기술융합형 산업단지로 고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목표 8입니다. 전략적 성장 거점 조성 및 기존 산업 생태계 보호 육성인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 거점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불호 차량 기지의 복합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호 차량 기지를 찾아봅시다. 여기 아까 지밸리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었죠. 공군부대 부지 복합 개발을 통한 지밸리 산업지원 기능 육성인데, 도심형 주거, 문화의료 복지시설 제공한다고 해서 여기는 벌써 이미 여기에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활용한 R&D 벤처 조성한다고 했고, 서울도와 그러니까 산학연계 R&D 벤처밸리 조성한다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 8, 전략적 성장 거점 조성 및 기존 산업 생태계 보호 육성 두 번째고요. 김포공항과 연계한 공항 복합 도시 에어포트 시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포공항 일대에 항공 관련 그런 기능, 상업 기능, 지원 기능 이런 것을 이제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산업 직접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보호 및 육성인데, 국회대로 일대를 지역 특화 기능과 연계한 일자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의 국회도로를 따라서 이제 화곡 생활용품 단지, 까치산역 상업지, 지역생활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 이렇게 상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 물류, 제조업 등 산업 집적지의 산업보호 및 육성인데, 여기 산업권에 그러니까 시흥유통상가, 영등포 유통상가, 구로 공구상가, 중앙유통단지, 고척 공구상가 등 이게 이제 도시 첨단 물류 지정 및 고부가가치 융합형 물류산업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시흥유통상가, 중앙유통상가, 구로 공구상가, 물레동,
머시닝밸리, 영등포 유통상가, 고척동 공구상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주거 정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 세 번째로 주거 정비입니다. 선남권의 주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목표 9번째고 주거에 대한 거고, 입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후화된 계획시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지? 양천구. 그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요. 여기 양천구에 대한 거, 양천구고, 여기는 방한 뉴타운이 있는 건 강서구. 여기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굉장히 지금 요즘 이슈죠. 천왕 뉴타운, 영등포, 노량진, 흑성 뉴타운도 요즘 이슈고, 신림 뉴타운, 네, 맨날 신림 뉴타운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주요 구릉지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주거 관리를 하고, 외국인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지원 기반 확충, 노후화된 계획 시가지에 대한 맞춤형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 혼재 주거지 맞춤형 관리에서 당산동하고 독산동 일대는 주거 산업 혼재 및 공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당산동 일대는 중공업 지역 내 아파트 전환 지역의 정비 관련 정비 및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산동과 독산동은 주공 혼재 주거지 맞춤형 정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서울시 경관계획을 주용한 주요 산 주변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여기 있고,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죠.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는 저층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을 유도하는데, 여기 이제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 개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주거 관리,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 개선인데요. 가리봉 일대에 외국인 밀집 지역 관리 및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 했고, 여기 가리봉동이고 여기 대림동이에요. 여기는 대림동은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가리봉동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림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리봉 도시생활 지역 등 다양한 주거 유형 공급 및 생활지원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대림 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인 가구 특성, 이제 신림동 일대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 안정 및 생활 편의 개선인데요. 여기 신림동 구시촌, 서림동, 대학동에 주차장 확보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공급해야 되고,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에는 정비사업 시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유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60제곱미터 이하의 1인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그렇죠.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정비 사업 요령에 따른 주거지 정비 관리 있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점진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첫 번째 정비사업 추진 내 미비한 지역을 조속한 추진으로 유도하는데, 방화, 신정, 신림, 흑석, 노량진, 영등포,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치중에 따른 주거 이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주거 이전 계획 포함 등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후 저층 주거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기반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해제 구역 및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림동 재정비 촉진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입니다.
주거 정비랑 교통 중요하죠. 간선 교통 기능 강화 및 대중교통 보행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한번 보죠.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간선도로 개설 확장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봉천 사당 간, 장승배기 여의도 간 도로 개선. 여기 보시면 봉천 사당, 장승배기 여의도 간 도로 개설해야 된다는 거. 봉오대로 김포공항 간 광역도로 확장, 김포공항서부터 봉오대로까지. 그리고 안양교 여의교 철산교 확장,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그래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여의교 확장 이런 계획들이, 철산교 확장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보조 간선도로 개선을 통한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 이렇게 있습니다. 상습 전체 구간에 보조 간선도를 정비하자는 건데 경인로, 남부순환로, 국회대로, 시흥대로, 여의대방로, 공항대로 등 상습 적재 도로 주변 보조 간선도로 정비 및 확폭 환경 개선 등 동목 구간 등 도로 구조 정비를 통한 도로 통행량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 흐름 개선, 도로 입체 결정 등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부 간선도로, 국회대로, 경인도로 지하화, 상부 공간은 공원화, 제물포 터널, 신림 봉전 터널 신설, 그래서 교통을 좀 해소를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를 아우르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GTX 등 광역철도 계획을 통한 수도권 광역 연계 강화, 제3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2016년도 경부선, KTX, 서해선, 수도권 광역 열차인 GTX, 신안산선, 원종 홍대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남부광역철도 계획과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상부 계획하고 상충해서 같이 일어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서해선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종 홍대선 예정, 목동선도 예정. 이렇게 서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정이죠. 남부광역급행철도 예정이죠. 남국선과 신림선이 만나서 여의도 서부선으로 연계 예정이고 여기 서부선 연계 예정,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그래서 교통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신림경전철은 이미 기공식을 해서 2022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자,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자, 역사권 중심의 대중교통 입체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한 이용 환경 개선을 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게 그 목표예요. 보통 보시면 여기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이렇게 영등포 고가차도 등 도시구조 경관 개선, 한강 안양천 일대 등 자전거 도로망 이렇게. 금천구청역 나오네요. 경인도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그러니까 서울시는 자전거를 굉장히 확충해서 자전거 도로로 해서 서울시내 곳곳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안전인데요. 공원 녹지 그린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보입니다. 이제 살짝 살펴볼게요. 공원 녹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녹지 및 공원을 연계한 공원 녹지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이제 주요 녹지가 있어야지 환경도 개선이 되고 여러 주요 녹지를 연계하는 광역 녹지 쪽 지역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관악산에서 북한산에 있는 여기 보면 관악산에서부터 북한산, 덕양산까지 관악산에서부터 이렇게 북한산까지 이렇게 남북 녹지축
환상 녹지축 이렇게 해서 녹지를 연계를 시키게끔 계획이 돼 있고, 도로는 지하와 수변을 활용한 도시축 구축인데요. 국회대로를 지하하고 상부 공간은 녹지로 이용하고, 서부 간선도로를 지하하고 상부 공간은 녹지로 이용하고, 그리고 한강에서 목동 안양천까지 수변 녹지축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신규 공원 확충을 위한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을 해소한다 라고 써있죠. 신도림동 일대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에 가용지 활용한 신규 공원 조성한다. 도시계획 시설 내 녹지 및 휴식 공간, 오픈 스페이스 등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개발 정비 및 공원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천 주요 지천 내 환경 정비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는데, 안양천, 도림천 등 주요 하천 경관 및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것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도시 안전 인플라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재위험 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지 및 인공 비탈면 관리를 위한 사면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고, 침수 취약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풍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및 고효율 에너지 보급 확대, 이건데 이제 도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생활 안전 향상인데요.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시키고 신재생 및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문화 관광인데, 서남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 자산 발굴 보전 활용입니다. 그 지역 자산의 발굴, 보전, 활용을 통한 지역을 명소화시키는 계획이 있는데요. 미래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역 관광 자원의 활성화입니다. 근현대 미래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용, 구로공단 노동자 벌집 체험관 등 전문 연구기관 및 자치구를 활용한 미래 유산 지속 발굴, 서남권의 자연 경관을 통한 매력적인 조망 경관 연출, 이제 개화산이라던가 한강 조망 공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동작진 등 한강 옛날부터 상징적 복원 등 이런 것들 이제 자연과 친화해서 개화산, 금산, 용왕산, 선유도, 육산빌딩, 동작진 이렇게 자연 경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문화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한다라는 것, 문화 공동체 활성화, 문화 공간 조성, 문화적 다양성 포용 위한 공동체 문화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동체 문화 기반 조성은 가리봉동이라던가 대림동 일대인데 외국인이라던가 유학생들 많이 사니까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들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문화자원 공유 기반 조성인데 서울형 문화공동체 활성화, 마을문화 산업 추진, 문화예술 공간 등입니다. 고시촌 문화와 공유문화 공간 마련, 신림동, 노량진동의 일대, 고시박물관 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목표 21 특색 있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통한 그 지역재생 촉진인데요. 낙성대, 양천향교 일대 등 역사문화 자원 활용, 구로공단 등 산업문화 자원 활용, 한강문화별대 등 생태문화 자원 활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지교육 7번째입니다. 맞춤형 생활기반 시설 공급 및 안심교육 인프라 확대, 목표 22와 23. 도시재생과 연계한 생활기반 확충, 시가지 내 재생사업 및 이전 적지 개발 시 부족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유도합니다.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한 생활기반 시설을 공급하고요. 지역 단위의 맞춤형 생활기반 시설을 공급합니다.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구를 고려한 편익시설을 공급하고, 복지 서비스 소외지역에 관련 시설 공급으로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공공교육도 확대합니다. 창의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안심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춤형 책임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입니다. 서울형 공교육 확대 및 교육 역량 기반을 조성합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공간관리 지침, 공간구조 구상과 분야별 공간관리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